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끝절 11절까지 끝절까지 다 읽읍시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이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릴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먼 나라가 떠들며 왕들이 흔들렸더니 그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수이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한반도에 정말 전쟁이 일어날까?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남북 문제는 일촉즉발의 전쟁이 터지기 직전과 같은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는 남한은 우리의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통일해야 될 그런 같은 민족도 아니고 완전히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따로따로 남남이다. 오히려 우리의 주족이고 너희들은 우리가 다 평정해서 우리의 땅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완전히 적대 관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헌법에다가 꽂아 놓고 날마다 하루가 멀지 않게 그냥 전쟁 선포, 전쟁 금방 일어날 것처럼 전쟁 준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위험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지금 계속 공갈 협박을 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거는 그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짖는 개도 언제 물지 모릅니다. 더구나 미친 개는 짖으면서 그냥 달려들어 뭅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자기 집 어린아이를 물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기르는 개가 주인을 무는 일도 있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을 물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바로 저 김정은이는 미친 개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짓을 할런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미친 개가 왜 이렇게 날마다 미친 듯이 짖어댈까요? 첫째는 자기 불안을 드러내는 겁니다. 체제의 불안. 김정은이는 지금 미사일과 핵과 대포와 이런 것만 만들었지, 국민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져서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지금 나오는 지경이고, 국내적으로나 또 국제적으로나 완전히 고립되고, 이제는 국민들도 그를 추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면초가로 에워싸여서 지금 극도의 불안에 처해 있고, 더더구나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제일 가까운 형제교회 큐바하고 그냥 전격적으로 애교 관계를 만들으니까 북한에서는 정말 정신이 확 다 뒤집힐 지경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큐바가 말 한마디 없이 은한 한마디를 갑자기 그냥 한국과 수교, 북한 너 우린 대한민국하고 수교하겠다. 정말 김정은으로서는 미칠 지경이죠. 왜? 완전히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고 겨우 중국하고 러시아만 고립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돌출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김정은이가 저렇게 상식 이상의 그런 미친 개처럼 그런 소리를 하면서 지저대는 것은 체제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 안에 사실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세분해서 본다면은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완전히 고난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도 지금 반체제 운동들이 여기서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고, 또 여기저기서 사건도 터지고 있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생의 불안, 또 국민이 김정은 때 1990년대에 천리마 운동할 때는 300만이 굶어 죽어도 그들은 당연한 것처럼 아바의 수령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앉아서 그냥 굶는 거다. 얌전한 그냥 양처럼 다 앉아서 굶어 죽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살 길을 이제는 찾아서 소위 시장 경제를 통해서 돈 맛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자본주의 경제를 알았습니다. 돈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김정은이 먹을 거 안 줘도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자유의 이 나만의 뭐 온갖 방송, 드라마, USB 이런 거를 통해서 또 풍선을 통해서 나만의 모든 소식, 자유세계의 모든 소식을 이제는 빤히 다 알고 있고, 자유와 돈 맛을 안 그들은 이제는 김정은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체제가 이제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또 지금 건강이 지금 그 몸뚱아리면은 뭐 고혈압, 당인 물론 달고 사는 거고, 그게 후유증으로도 그게 합병증으로 별의별 병들이 다 있을 것으로 모든 세계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도 많이 있지만은 나이가 지금 새파란데 벌써부터 10살짜리 딸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지금 낭떠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또 후계자가 10살 난 딸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순조롭게 제4대 세습으로 넘어갈 것이냐, 과연 여기에서 내가 그 후에도 내가 평안이 있을 것이냐. 지금 체제의 불안에다가 경제, 정치, 애교 모든 것이 코너에 몰려있고, 거기에다가 또 지금 자기의 건강 문제, 생명 문제와 후계자 문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은 이제는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야 대한민국, 너희는 우리나라가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 아니야. 우리하고 같이 합할 그런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적이야. 너희는 남의 나라야, 딴 나라야, 우리의 적이야.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국호를 사용하면서 완전히 북한과 분리해가지고, 김일성 때 조국 통일 10대 원칙, 김정일 때의 조국 통일 3대 원칙 다 버리고, 전통적으로 정말 우리의 성경처럼 그렇게 받들어 오던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 통일 정책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자신이 조국 통일 6대 원칙을 세워가지고서 이제는 자기가 남북을 통일하겠다고 하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전통을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이래서 피로감에 져버린 그 백성들을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김정일의 극도의 불안은 뭐냐 하면은 남한의 신무기, 방산이, 방위산업 신무기들이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까지도 지금 이젠 따라오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고,
남한의 이 방위 산업으로 인한 남한의 신무기 개발들과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군사력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남한은 전 세계의 군사력의 5위, 6위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미, 중, 러시아, 영국 다음에 한국이라는 거예요. 독일도 빠졌어요. 프랑스도 빠졌어요. 이제는 한국이 지금 계속 한국의 국방력과 군사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군대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국력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무엇으로도 저들은 가지고 있는 거 핵과 미사일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믿고 사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한국이 급성장하는 이런 무기 체제와 한국군의 최신식 무기로 지금 미국도 개발하지 못한 현무5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핵과 거의 맞먹는 무기입니다. 이 한 방이면은 핵 한 방 떨어진 거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전 세계 어디도 갖고 있지 못한, 우리가 핵을 못 만드니까 핵 아닌 것으로 핵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는 현무5가 지금 200기나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핵폭탄 200개를 가지고 있는 건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거리 3,000km까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핵탄두를 조금만 줄이면은 전 중국까지 다 커버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거 한 방이면은 뭐 미국, 뭐 중국의 그 북해 함대고 뭐고 이거 한 방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김정은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김정은은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세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북한은 관심도 거의 없어요. 관심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관심을 또 집중시키기 위해서, 왜? 자기가 관심의 중심이 돼야 협상력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위상을 부각시켜서 온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은 중국하고 지금까지 내니 하면서 미국을 대응해 왔는데, 북한은 김정일이가 뭐라고 했나 하면은 일본은 백년 숙적이요 중국은 천년 숙적이다. 북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 놈은 무자비하고 야비하고 다 먹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은 전략상 할 수 없이 시진핑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도움을 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있지만은 서로 이용하는 거죠. 중국은 북한대로 또 북한을 이용해서 지렛대로 이용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다 압니다. 중국도 북한이 제일 미워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제 모든 힘이 딸리니까 북한에서 대포를 100만 발을 가져가고 또 미사일을 갖다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발표했는데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이 24방이 떨어졌대요. 24방이 떨어졌는데 정확하게 명중한 건 2방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과 북한의 대포알이 러시아로 가면서 러시아는 또 북한의 빚진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냉전 시대에 두 축을 가졌던 군사 대국인데 러시아를 뒤에 병풍처럼 업고 있으니까 이제 어깨가 으쓱하는 거예요. 또 러시아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 어깨가 으쓱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서 거기에서 김정일이 어떤 야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핵에 대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을 하나의 과시용으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런 계기에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상당히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서운 거는 핵을 이제 완성 단계에 다 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서 또 핵 소형화, 미사일에 딸 수 있는 핵 소형화도 이루었고, 또 북한의 핵은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이제
미사일과 핵이 완전히 이제는 다 갖췄습니다. 이제 완전한 핵 보유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이제 EMP탄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은 이제 뭐 완전한 핵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노리는 거는 한국을 제외해서 미국과 일본만 상대하고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일본과 미국을 어울려 가지고 핵 보유국으로, 트럼프는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벌써 트럼프의 47개 공약이 나왔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북한의 현재 핵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는 그 선에서 끝내고 북한과 국교 수교를 하고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을 세우겠다고 하는 트럼프의 이런 전략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귀가 솔깃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한국 제외하고. 그래서 요즘 일본 수상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하느니 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른 문제로 확대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트럼프가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 트럼프가 어쩌면 우리의 원수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핵에 대한 과신 때문에 또 중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중국은 이러나 저러나 도와줄 수밖에 없고 러시아도 도와줄 수밖에 없지만은 러시아는 군대로 직접 한국을 도와주진 않을 겁니다. 왜?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북한보다는 남한에 더 군침을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보다는 남한이 러시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한을 무력으로 친히 쳐들어오는 중국 군대가 들어오듯이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뒤에서 뭐 무기를 준다든지 뭐 도와주는 그런 건 있겠지만은, 그냥 김정은이는 지금 러시아가 뒤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힘을 다 가지고 있죠. 이제는 자신만만한 그 오만한 그것이 오히려 광기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핵폭탄 하나 터지면은 미국이 북한을 보복하겠죠. 그러면 미국이 미리 서울하고 LA하고 어느 걸 바꿀래? 어느 걸 택할래? 이게 프랑스가 미국하고 담판을 해서 프랑스가 핵을 가지게 된 꼭 같은 공식인데 우리는 이제 다 가지고 있어. 너희 뉴욕까지 다 때릴 수 있어. 그러면 너희가 우리를 보복하면 우리는 뉴욕을 때릴 거야. 워싱턴을 때릴 거야. 그냥 미국에서 핵 보복을 못하게 딱 그냥 막아놓고서 남한을 서울의 핵 한 방만 터지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런 미친 개의 광기를 부를 수도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남한 좌파의 폭동입니다. 지금 3, 4월, 4, 5월에 지금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들이 선거를 뒤엎으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선거에서 지금 여당이 이겨도 문제요, 져도 문제요. 왜? 이겨도 광주 사태 왔던 난동 폭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서 나라를 뒤엎고 윤석열을 완전히 탄핵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북한으로서는 정말 찬스지요. 여기서 소요를 주고 폭력을 일으키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은 북한에서는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광주 사태처럼 뒤집어서 섞어가지고 국군 복장으로 하고는 군인과 민간 복장을 한 북한 특수부대들이 광주처럼 뒤섞여가지고 저희들을 죽이고서는 군중을 선동하고 그래가지고서 폭력을 일으키는 그때의 북한은 땅굴로 하늘로 바다로 모든 수단을 다해서 30만 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계속 침투시키면 남한은 그냥 전쟁도 못 해보고 가만 앉아서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저들은 모든 이런 사를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치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과 같은 그런 비상수단을 써서 모든 하늘, 땅, 바다, 지하 총동원해서 남한을 급습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지저대는 이거는 한국의 4월 10일 총선과 금년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 이 두 선거를 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묶으면은 체제 불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한과 미국의 총선과 대선. 왜? 남한과 미국의 총선과 대선은 북한이 왔다 갔다 하고 세계의 판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도 김정은은 아주 좋은 친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도 트럼프를 아주 정원에서 밀서를 보내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북한은 이제 또 새로운 세상이 되고 살판이 난다는 계산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든 도발이 결국은 미 대선과 한국의 총선을, 이건 세계와 북한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선거를 의식하고 지금 한다고는, 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중론입니다. 뭐 한미 국제적인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용이다. 그 다음에 북한이 이런 도발을 자꾸 하는 것은 미국의 항모전단, 새 항모전단이 서해바다 깊숙이까지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중국도 입을 다물고 말을 못했어요. 항모가 하나, 한 항모 전단이 하나 들어온다는 것은 중국 전체를 다 손바닥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말을 못했습니다. 왜? 북한에서 워낙 강하게 도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한 번 북한에서 그렇게 하면 미국의 항모 전단이 그냥 한국으로 와요. 항모 전단 하나가 움직이면은 그 경비가 얼마나 나나 하면은 약 70억 원이, 항모 전단 하나에는 거기에 뭐 잠수함도 따르고 많은 군함들이 따르죠. 이 전단 하나가 움직이면은 항모 전단 하나가 움직이는데 70억 원이 들어간대요. 하루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대대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은 1,000억이 들어간대요. 1,000억. 그러니까 북한에 도발을 할 때 항모전단이 움직이고 하면은 미국의 힘을 빼는 겁니다. 자꾸 미국의 에너지와 힘을 빼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손실 주는 거예요. 자꾸 군사적으로도 혼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미국의 군사훈련을 한번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동해안에 항모전단이 들어왔다 하게 되면 모든 중요한 병력이 동해안으로 다 이동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비도 시원치 않고 탱크도 가다가 논두렁에 꼬라박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낡은 그런 체제 가지고 전부 동쪽으로 이동했다가 또 서쪽으로 오면 서쪽, 한 번 이게 이동하는데 보통 어려운 거 아니고 고통 경비가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에너지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군사훈련은 단순한 훈련만이 아니라 정략적인, 전략적인 이런 큰 문제가 또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힘을 자꾸 소진시키고 힘을 자꾸 빼고 미군을 필요하게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김정은이 왜 이렇게 위협하느냐, 이런 13가지 정도의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체제불안. 체제불안이가 뒤에 없자는 거예요. 애부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독재자의 말로는 전쟁을 일으켜서 잡혀가는 겁니다. 기왕 죽을 바에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독재자의 말로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쥐도 코나에 몰려면 돌아서도 고양이를 몹니다.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막상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전쟁이 난다면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선제 타격을 하든가 북한에서 선제 공격을 하든가. 그러나 미국에서 선제 타격하는 예는 거의 없어요. 이라크 전쟁만 미국에서 쳐들어간 거지, 미국은 언제나 얻어맞고 그 다음에 싸우지, 미국이 선제 타격하는 예는 거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코나에 몰린 김정은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이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김정일 때부터 3.1 작전입니다. 김정일 때부터 3.1 작전이 3일 안에 상황이 끝내야 된다. 왜? 미국의 지원 부대가 들어오기 전에, 미국의 무기와 지원 부대가 들어오기 전에, 항모 전단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그냥 상황을 다 끝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3.1 작전이 김정일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김정은이는 3.1 작전도 아니고 이제 하루다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공중으로 하마스 같이 다 북한에서 연습했어요. 그 행군라이더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거 이제 철조망 놓고 국경 넘어서 그냥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바다로 공기 부양종의 50척이 지금 연평도 50m 거리 앞에 지금 거기에 40척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기 부양종 하나에 최소한 1개 소대에 거기에 추록이나 댐거나 장갑차나 하나가 또 실립니다. 이게 40대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연평도하고 50m 거리가 되는데 강화도하고 불과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문재인하고 김정일하고 한강 수로, 강화도에서 마포 앞까지 한강의 수로 지도를 미리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공기부양종이 마포 앞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로 AN2라고 하는 옛날 날개 둘 달린 비행기가 있어요. 여기에 10명의 게릴라가 타는데 이 공중으로 오는 이 비행기는 아주 낮춰 떠오기 때문에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낮춰 떠올 뿐만 아니라 논두렁 길도 엔간한 데는 다 내릴 수가 있어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냥 엔간한 들판은 그냥 다 내립니다. 비행장 필요 없어요. AN2 이 비행기로 공중으로 또 행그라이더 같은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다로 공기 부양종으로 그 다음에는 땅굴로 하마스의 땅굴은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로 아주 좁은 통로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만든 땅굴은 탱크나 추록이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급수송 병력을 그냥 많은 병력을 갑자기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땅굴이에요.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지금 뚜껑만 열면 되는 거예요. 하마스의 땅굴이 병원 지하실을 통해서 통하게 돼 있는 마찬가지로 남한에 대한 북한의 땅굴이 남한의 친북 좌경 대기업 빌딩 밑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요. 그걸 누가 다 조사합니까? 비밀 통로로 빌딩 지하실에 비밀 통로로 만들어놓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뚜껑 열고 그냥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굴 보통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핵폭탄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땅굴로 특수부대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30만의 특수부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울진 무장공비 사건 때에 30명 일개 소대가 왔는데 전국의 모든 군대가 전방 후방 모든 군대가 다 총동원됐었습니다. 그 30명 잡으려고. 김신조 일개 소대 왔을 때에 모든 전군이 다 총동원됐었습니다. 30명 일개 소대. 근데 남한에 국군 복장을 한 북한의 특수부대가 땅굴로 올라와서 돌아가면 여기서 막 전쟁을 일으키면은 미군도 국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국군인지 누가 북한 특수부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할래야 전쟁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국군이고 누가 인민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땅굴이라는 거예요. 이 땅굴의 존재를 계속 떠들고 있지만은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땅굴이 어디까지 뻗었는지 알 수 없어요. 북한이 일시에 침투하면은 남한은 속수무책입니다. 무기가 소용없어요. 무엇보다 제일 무서운 거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는 EMP 폭탄이라는 겁니다. EMP 폭탄이라는 거는 지상 30km, 40km 위에 거기에서 터치게 되면 땅에는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없어요. 방사능 피해도 없어요. 그러나 남한 전국을 한국 남한 땅의 가운데에서 공중에서
30km, 40km, 3만 미터, 4만 미터에서 거기서 폭발하게 되면은 남한 전국의 모든 전자기기는 다 그냥 나가버리고 맙니다. 부엌에서 쓰는 렌즈로부터 하여튼 모든 전기가 다 끊어지고 모든 전자제표는 컴퓨터고 뭐고 다 그냥 목통이 되고 죽어버리면 암흑천지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인터넷 최고 아닙니까? 인터넷 정부입니다. 전부 정부의 모든 서류도 인터넷 가지고 다 하고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은 컴퓨터 하나 죽으면은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북한은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탱크 하나도 전부 다 컴퓨터로 움직여요. 대포 하나 쏘는 것도 컴퓨터입니다. 박격포 하나 쏘는 것도 다 컴퓨터로 계산해가지고 다 쏘게 돼 있어요. 컴퓨터 아니면 우린 대한민국 무기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EMP탄 하나 더 치게 되면 남한은 순식간에 전국이 암흑세계가 되고 전국이 다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식물가 되고 맙니다. 전 국가가 아주 식물 국가가 돼버리고 말아요. 꼼짝을 못해요. 작전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EMP탄인데 북한은 이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원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선제 공격할 때는 EMP탄을 먼저 터쳐놓고 남한을 암흑세계로 만들어 놓고 바다로 땅 밑으로 하늘로 그냥 막 들어오게 되면은 남한은 그야말로 단 몇 시간이면은 하루면 남한은 그냥 다 상황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거기다가 남한의 고정 간첩들이 있죠. 남한의 통반장까지 다 저놈들은 조직해 놓고 있죠. 사흘도 갈 게 없어요.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건 아날로그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면 초현대식 과학이 총동원되는 초현대식 무기가 총동원되는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차이면 아날로그라는 물리적인 손으로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디지털은 전부 다 전자로 하는 거예요. 차원이 틀려요. 그러면 미국, 중국, 한국, 북한, 러시아의 모든 최현대 무기가 총동원될 겁니다. 전 세계에 아주 전장에 아주 모델 케이스가 될 거예요. 마지막 대전쟁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될 겁니다. 차원이 틀려요. 과거 6.25 같은 어디로 피난 가요? 피난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휴전선에 1600문의 장사포, 저 평택까지 가는 장사포, 그 다음에 240mm 방사포, 이거 다 경기 일원 평택 오산까지 다 커버되는 겁니다. 이거를 일시에 쏴대면은 장사포 동시에 다 쏘게 되면은 1시간에 서울에 약 10,000발의 포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뭘 남겠어요? 휴전선 북쪽에 600개의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을 쏘게 되면 남한은 순식간에 그냥 다 불바다되고 마는 겁니다. 원전 하나만 폭파시켜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는 거죠. 이 상상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하자꾸나 하면은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통일의 위협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남한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남한은 우리가 평정해서 우리 땅으로 만드는, 우리가 대적에 싸워야 할 대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한국이나 연합사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반격을 하겠지요. 그런 상황에 아까 말한 것처럼 EMP탄을 쏘게 되면 아무것도 반항할 수 없어요. 그럼 뭐로 반항하느냐? 밖에 있는 핵 잠수함이나 밖에 있는 항모 전단에서 미사일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한국이 얼마 전에는 이제 부산항에까지 이제 와서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왔다. 핵 잠수함이 하나가 지금 우리 부산에 항구에 와 있다. 이것만 가지고 엄청난 데몬스트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이 핵 잠수함 하나에 원자폭탄
24발을 장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미사일은 한 2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 잠수함 하나 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핵 잠수함이 뭐냐? 후보복 수단입니다. 냉전 시대에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본토가 핵폭탄으로 다 쑥대밭이 돼도 얼마든지 우리는 보복할 수 있다. 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한이 불바다가 다 돼도 핵 잠수함의 그 핵 미사일과 핵 잠수함의 200개에 달하는 그 미사일로 북한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불바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항공모함과 또 이지스함과 거기에 항공모함 전단이 있죠. 거기서 또 미사일을 쏘지요. 비행기가 날아오지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북한이 다 준비했다고 그렇게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전력을 지금 총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내가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 보고 가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들으세요. 팩트입니다.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일대에 미국 항공모함 3대가 밀착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하나 있고요. 일본에 요코스가 있는 거기 가만 앉아서도 북한 다 때릴 수 있어요. 한국까지 올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오키나와하고 괌에 이 3대가 항상 대기 상태에 있고 지금 괌에 B-52와 또 B-1B 지금 최신 그런 무기들이 지금 비행기들이 다 폭격기들이 와 있습니다.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항공모함 2개가 지금 또 오고 있어요. 그러면 태평양 한반도로 중심한 극동 지역에 미 항공모함 전단이 5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지금 항상 태평양 여기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11개인데 지금 유럽에 3개가 있고 지금 예멘 그 하는 이란 그 앞에 하나 있고 지중해 하나 있고 또 어디 하나 있고 유럽에 3개가 있고 11개 중에서 5개의 항모전단이 한국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5개의 항모전단이면은 이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군사력이 항공모함 전단 하나면은 엔간한 나라의 전 국방력과 맞먹습니다. 거기에 최신의 비행기들을 싣고 있죠. 70대, 80대, 또 스텔스 F-35C라든지 스텔스라는 무서운 겁니다. 그냥 들어가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태리에서 항공모함이 온대요. 프랑스, 영국에서 또 항공모함이 온대요. 왜 지금 태평양에 세계 항공모함들이 다 모입니까? 그만큼 지금 위기라는 겁니다. 대만과 북한이 지금 화약고라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25 때는 16개국이 군대 몇 사람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항모 전단이 전부 지금 극동 지역에 다 지금 몰리고 있어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섣불리 그렇게 전쟁을 저희 계산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안포와 또 장사포 위치를 저들은 다 땅굴 속에 있지 않습니까? 땅굴 속에 있다가 나오죠. 그 위치를 지금 95% 파악을 하고 그 포인트를 다 찍어 놓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쏘면 그냥 정통으로 그 땅굴이고 뭐고 정통으로 다 맞추는 거예요. 95%를 다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굴에서 나오면은 그냥 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합동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항모 전단을 비롯해서 잠수함과 한미 연합사가 반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북한에 대한 공격을 얘기했지만은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북 레이더를 파괴합니다. 그라우러라는 그 비행기는 맨 앞에 나가서 레이더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레이더를 파괴하면 목통 아닙니까?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대로 F-16, F-15 그건 그냥 스텔스 아니니까 그냥 들어가서 폭격하고 뿐만 아니라 또 스텔스 기들이 F-35 스텔스 기들이 들어가서 북한을 공격합니다. 북한의 포인트는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600 몇 개의 그 포인트를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하나 무서운 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현무 5 미사일. 이거는 독일에서 수입했던
그런 그 지하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지하 그걸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그보다도 더 강해요. 지하 최소한 100m 이상 아주 강한 콘크리트 그런 화강암 암석으로 100m 이상을 들어가서 터집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나냐면 지진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터지면서 흔들리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집이고 뭐고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마치 핵폭탄이 하나 떨어져서 현무 하나 한 도시에 떨어지게 되면 지진 효과까지 일으켜가지고 한 도시가 다 박살주저앉고 맙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 참수 작전에도 동원될 것이고 북한에 김정은이 숨어 있을 만한데 북한의 중요 지휘부 다 타겟 그러면 북한은 삽시간에 그냥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미 방위 태세는 절대로 저들이 얕잡아 볼 수 없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괌에서 B-52 또 B-1B, B-2, B-2는 날개 이렇게 가오리처럼 생긴 거 그 스텔스기입니다. 새까만 거. 그건 낮이고 밤이고 절대로 레이더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이거 지금 괌에 지금 반떡 지금 배치돼 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요. 오키나와 밤에. 그 다음에 남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터졌다 하는 순간 남한은 전시 비상사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군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면 보안법에 따라서 군법으로 모든 이적 행위자 전부 다 잡아들여서 다 깜빵해서 군법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계엄령 선포하면은 아주 깨끗하게 전부 다 그냥 다 잡아서 다 깜빵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군법으로 다. 전쟁 중인데 조건에 통하는 놈이 어떻게 거기에 놔둘 수 있습니까? 다 잡아들이는 거지요.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걸 만약에 중공군이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6.25 때 중공군 넘어오는 거는 인해 전술로 그냥 넘어왔지만은 지금은 탱크와 장갑차와 현대무기로 들어오겠지요. 그들은 지금 만주, 압록강, 두만강 북쪽에 지금 어마어마한 탱크 부대를 전부 다 지금 배치해 놓고 여차하면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려고 다리도 놓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중국에서. 왜? 북한을 빼앗기면은 중국은 미국하고 직접 국경을 맞대기 때문에 완충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앞으로 북한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이 모든 이권, 북한의 자원 이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평안남북도를 비롯한 함경도 이쪽을 우리가 먹고 남쪽은 너희가 먹으라 하는 식으로 분할 통치하는 그런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메가도 때는 아야 거기 원자폭탄으로 딱 막아버리자고 했는데 폭격으로 막아버리자고 했는데 저러만이 별을 떼버렸죠. 이번에 중공군이 넘어온다고 하면은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동원에 든 주의가 돼서 맥을 못 칩니다. 군대 보급로를 차단하면 탄약이 옵니까? 뭐가 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말라비틀어 줄 겁니다. 중공군 들어온다고 이렇게 호락호락 그냥 다 저희 마음대로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또 한국의 지금 탱크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전차 이것이 밀고 들어가면 중국도 K9, K2 전차를 중국 탱크도 못 당합니다. 이건 다 실험을 통해서 다 증명돼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관통력이 얼마나 되느냐, 파괴력이 얼마나 되느냐, 독일 탱크, 미국 탱크 다 실험했는데 한국 탱크의 파괴력이 제일 강하다는 겁니다. 그 두꺼운 무쇠덩어리 같은 그 탱크를 얼마나 뚫고 들어가느냐 그 실험을 다 한 거예요. 한국의 무기도 이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도 6.25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한국도 이제는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서 한국도 지금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어요. 미국의 핵잠수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잠수함도 장보고 1, 2 지금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바다에서 미사일을 쏘는 시설, 핵만 없지 거기서 핵에 준하는 현무 미사일도 그 잠수함에서 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쪽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월남전에서도 손들고 나왔지요. 아프간에서도 손들고 나왔지요. 이라크에서도 이기긴 했지만 지금 다 이란 계열의 게릴라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도 지금 다 철수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더더구나 트럼프가 되면은 해외 미군 다 철수시킨다는 거지요. 해외 동맹을 다 깨뜨린다는 거지요. 북한으로서는 그런 좋은 기회가 없지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공갈 협박치면서 사실은 막상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또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승산 없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단 전면전을 일으키진 않지만은 국지 도발은 서해안이라든지 휴전선이라든지 국지 도발은 할 겁니다.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남한의 대북방송과 풍선입니다. 그건 통치권을 흔들기 때문에 그는 국군의 대북방송 그걸 대포로 때린다든지 서해안에서 가장 NL 서해안이 가장 항상 취약점이고 항상 북한은 유리하고 우리는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 우리의 군함도 해안포로 때릴 수가 있어요. 가까이 못 갑니다. 국지도발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국지도발할 수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는데 GPS 전파 교란이 와가지고 항공 운행에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개성에서 전파 방해 전파를 쓰니까 비행기가 자기 위치를 몰라요. GPS 이게다 교란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강력하게 남한은 서울을 향해서 쏜다고 하게 되면 정말 이게말로 무서운 테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전면전이 아닌 그런 테러, 또 컴퓨터 해킹,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한을 큰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발을 이렇게 하지만 전면전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김정은이는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고 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국하고 애교 관계를 만들어서 미국의 엄청난 원조와 도움을 받게 되고 북한의 공정을 개성공단처럼 북한의 공정을 일으키고 북한이 살판이 나는데 왜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섣불리 미리 전쟁을 일으켜서 왜 망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북한은 전면전을 지금 차원에선 일으키지 않습니다. 남한의 선거를 뒤엎을 여러 가지 폭동, 내란, 뭐 여러 가지 심리전,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겠지만은 또 국지도발을 하겠지만은 전면전은 절대로 김정은이가 하지 않을 겁니다. 제정신이라면은. 그러므로 전면전은 없습니다. 그 끔찍한 전면전은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머리 굴리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전쟁은 함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여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그러면은 백전백승하고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수로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다. 선 하나 갖다 가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다 처리해보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면은 나가라. 그러면은 승승장구 백전백승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이 땅의 현실을 내가 얘기했어요. 전쟁의 가능성도 있고 전쟁의 불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가 지금 다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또 전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는 위기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자유를 찾느냐 아니면 미국이 완전히 블랙홀로 지금 빠져버리느냐 결정적인 선거입니다. 남한도 윤석열 한동훈은 이 정부가 정말 완전히 다 장악을 하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뒤엎어지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한국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한국과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 판도가 달라지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누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4월 10일 총선은 지금 무서운 전쟁을 이미 벌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 지금 무슨 수법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당선 못하게 하려고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끝내 깜빵에 집어넣던지 그가 맥을 못 추게 만들던지 절대로 트럼프가 쉽게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힐러리를 비롯해서 벌써 목 날아갈 놈들이 뻔히 블랙리스트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 국민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털을 젖고 열주의 죄를 회개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얘기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는 교회대로 갈라지고 민족은 민족대로 갈라지고 여당은 여당대로 갈라지고 지금 전부 다 갈결하게 찢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당 안에서도 또 우익을 갈라놓으려고 아무개들이 또 지금 집안의 원수로 좀 우익이 한 통속에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걸 또 갈라놓는 놈들이 또 우익 안에 또 애국이라는 이름 가지고 떠드는 놈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대책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너희 다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애국으로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 역사적인 선거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미국의 트럼프의 이 마지막 미국의 선거에 우리가 여기서 목숨을 걸고 좋든 싫든 트럼프가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바이든의 그 어둠의 권세 딥스테이트의 그런 그림자 정부 그거보다는 그래도 얼마 동안은 트럼프가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번 총선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시편 46편 하늘이 흔들려서 요동하고 바다가 형해서 산을 바다에 던질지라도 우리는 안연할지로다. 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을 믿고 한 목소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위기에 조국 대한민국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지금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가 지금 65만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막 상상외로 지금까지 우익 영화가 목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자익 영화는 막 그냥 목표 들어가도. 근데 이제 김대중이 영화하는 그런 영화들 몇 개 나왔는데 그거 다 뒤를 물려치고 지금 건국 전쟁이 지금 전국적으로 막 휩쓸고 있어요. 좌파들도 거기 갔어요. 어느 대전에 어느 대전이 어느 구청장은 그거 보고 와서 아야 민주당을 탈당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영화로 4월 10일 총선에 엄청난 파괴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지금 전쟁의 무기요, 전쟁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건국 전쟁을 통해서 전국으로 다 휩쓸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정신을 찾고 이번 선거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바이든을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찍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힘당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전향돼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사들입니다. 모든 국민은 다 전사적입니다. 저쪽 군인이든 이쪽 군인이든 다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열심히 인터넷도 퍼나르고 카톡도 퍼나르고 열심히 여론을 조성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번 4월 12 선거가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적인 이 선거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소는 죽에 콧바뜨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처럼 이번에 파격적으로 지금 뭐 국힘당의 최고 180석까지 보는데 180 가지고 안 돼요. 200석이 넘어야 돼요. 이번에 완전히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다시 뒤엎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는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심판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될 수 없고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되고 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지금 무서운 공중권선을 잡은 자들과 싸우고 있는 한국의 4월 선거와 미국의 11월 대선과 함께 하시고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릴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